네, 여러분들은 지금 AW2025 베스트 솔루션 데이 5번째 시간, 머신비전 2편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 주제 발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주제 발표는 엠비전의 양찬석 과장님 모시고 인라인 3D 검사를 위한 고속 라인 스캔 솔루션이라는 주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엠비전의 양찬석 과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시청하시는 분들께 간단하게 본인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엠비전 제품기획그룹의 양찬석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업무를 좀 담당하고 계십니까? 저는 제품기획그룹에서 특별히 이제 3D 네. 제품의 기획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 들어서 이쪽 비전 쪽에도 이제 3D, 2D 시장이었다면 이제 3D로 많이 넘어오는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시장의 니즈는? 아무래도 이제 그 3D라고 하면은 결국 2D에서 검사하던 그 어떤 항목에 높이가 추가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형상을 보거나 어떤 부피를 재거나 하는 그런 이제 니즈들이 발생을 하면서 특별히 이제 뭐 디스플레이라던가 반도체 분야에서 보다 작고 또 이제 복잡한 구조를 검사하는 이제 수요들이 발생하면서 이제 3D 검사가 점점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 두 개의 애플리케이션, 반도체 디스플레이 쪽에서 니즈가 상당히 많은가 보죠? 네. 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이제 주제 발표를 통해서 시청하시는 분들께 어떤 핵심적인 메시지를 좀 던지고 싶으신가요? 3D 검사 중에서 오늘은 특별히 고속 어플리케이션에 초점을 맞춰서 설명을 드릴 텐데 아무래도 이제 어떤 시장의 수요가 점점 더 빠른 검사 쪽으로 이제 많이 수요가 옮겨지다 보니 그런 고속 어플리케이션에 적합한 솔루션을 찾고 계신 분들께 저희가 이번에 효과적인 솔루션과 또 방안들을 제안하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엠비전 양찬석 과장님이 준비한 주제 발표 듣고 와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해 주시죠. 오늘 함께 살펴볼 내용은 제목에서와 같이 인라인 3D 검사를 위한 고속 라인 스캔 솔루션입니다. 네, 먼저 3D 이미징 기술과 제품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함께 보고 계신 화면에는 현재 머신비전 시장에서 고려되고 있는 여러 가지 3D 측정 기술들을 함께 모아봤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그래프의 축을 좀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가로축에는 이제 정밀도를 나타내고 있고 또 세로축에는 속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보다 정밀한 측정 기술 그리고 위쪽으로 갈수록 보다 빠른 측정 기술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리고 그 중에서도 지금 위쪽으로 보이시는 뭐 레이저 프로파일러라던가 또는 그 오른쪽에 보이시는 크로마틱 컴포컬과 같은 그런 고속 기술들이 현재 시장에서 많은 수요를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엠비전에서는 이러한 기술 풀들 중에서 현재 이제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제품들 그리고 또 해외 협력사들과 소통하면서 이제 제품군들을 확보하고 있고 그래서 거의 이제 대부분의 기술 풀들을 저희가 아우르고 있기는 한데 오늘은 특별히 저 윗부분에 해당하고 있는 레이저 프로파일러와 또 크로마틱 컴포컬에 대한 기술을 조금 더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레이저 프로파일러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우선은 실제적인 사례와 제품을 소개하기 앞서서 간단하게 이제 기술에 대한 이해를 좀 돕고자 슬라이드를 준비해봤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레이저 트라이앵귤레이션인데요. 이제 우리말로 레이저 광삼각법이라고 하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아마 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지금 그림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제 레이저 광원이 필요하고 그 레이저 광원을 라인의 형태로 이제 시료에 조사를 한 후에 이제 거기서 산란되는 빛을 센서에 수광을 하면서 이제 그 소위 말해 측면을 보는 거죠. 레이저의 측면을 보게 되면서 높이를 이제 각도에 따라서 계산하게 되는 이제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그 구성하고 있는 하드웨어라던가 아니면은 계측 방식이 상대적으로 단순하기 때문에 그 구성하는 하드웨어의 비용이나 가격도 상대적으로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레이저 자체를 이제 넓게 퍼뜨리는 방식으로 이미징을 하기 때문에 넓은 시야각, 그러니까 넓은 이제 화각을 확보할 수가 있고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빠른 스캔 속도를 구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기술입니다.
네, 반면에 단점도 있는데요. 하나씩 살펴보자면 첫 번째 단점은 그 레이저 자체의 그 광원 자체에서 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소위 스페클 현상이라고 불리는 현상이 있는데 레이저 자체는 아시다시피 굉장히 파장이 짧은 그리고 결맞음 광원이기 때문에 간섭이 잘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레이저를 아주 거친 표면의 레이저를 조사했을 경우에 그 레이저가 반사되는 높이가 조금씩 달라지거든요. 표면 거치기에 따라서. 근데 그런 작은 거칠기의 차이에서 오는 그러한 조그만 광 경로 차이에조차도 레이저가 자체적으로 간섭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표면의 거칠기가 그대로 광원에 드러나게 되는 이제 그런 단점이 있다 보니까 저런 빛 자체에서 오는 노이즈성 신호들이 결국은 센서 입장에서는 노이즈 신호로 작용을 하게 되고 그것들이 측정에서의 오차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이제 레이저 스페클에 의한 에러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정밀도 향상을 위해서 이제 높이 측정 범위를 다소 희생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먼저 높이 측정 범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모든 3D 제품은 측정할 수 있는 높이의 범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가 넓을수록 물론 좋겠지만, 레이저 측정 방식 같은 경우는 이 범위를 넓히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레이저를 덜 포커싱 해야 되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른쪽 위에 보시는 그림을 보게 되면 이제 두 개의 레이저 빔이 있는데요. 이제 왼쪽에 있는 레이저는 상대적으로 포커싱을 덜 시키고 있는 레이저고 오른쪽은 좀 급격하게 포커싱을 시키고 있는 레이저입니다. 그래서 정밀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오른쪽에 있는 레이저처럼 좀 더 급격하게 포커싱을 해서 이제 빔 사이즈를 작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 상대적으로 위아래 방향, 그러니까 높이를 측정하는 방향에 있어서는 그 레이저가 퍼지는 그런 반경이 더 급격하게 벌어지게 되면서 높이 방향으로는 저희가 일정하게 그 두께를 가져갈 수 있는 범위가 제한되게 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높이를 측정할 수 있는 범위, 저희가 이제 메저링 레인지라고도 하는데 그 MR의 범위가 이제 고정밀도로 갈수록 조금 짧아지게 되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고반사 표면 재질에는 좀 부족하다는 단점이 있는데요. 이제 왼쪽에 있는 그 광삼각법 도식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제 각도를 보시게 되면 이게 정반사로 반사되는 각도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하는 건 무슨 뜻이냐면 레이저가 물체에 도착했을 때 산란되는 광을 이미징한다는 뜻입니다. 근데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만약에 고반사 재질, 예를 들면 뭐 글라스라던가 미러 표면을 우리가 이미징한다고 했을 때는 산란되는 광이 상대적으로 적어지기 때문에 이제 거의 없다시피 하기 때문에 센서로 도달하게 되는 빛의 양이 급격히 줄어들게 되면서 이제 이미징에는 좀 어렵게 되는 이제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이제 특별한 그 텔레센트릭 렌즈라고 하는 조금 특수하고 좀 부피가 큰 렌즈를 사용하곤 하는데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장비의 규모가 커지게 되고 또 상대적으로 이제 비용이 비싸지게 되면서 이제 또 여러 가지 단점이 또 발생하게 됩니다. 네, 마지막 단점으로는 이제 다중 반사에 의한 정밀도 감소인데요. 지금 그림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제 우리가 어떤 타겟되는 물체를 측정하고자 할 때 그 타겟에서 반사되는 산란되는 빛이 그 인근에 있는 물체에 다시 반사가 되면서 센서에 이제 불필요한 광들이 들어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저희가 목표로 삼고 있는 실제 높이를 재는 것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신호들도 같이 들어오게 되면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높이의 오차를 발생하게 되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두 번째 고속 측정 기술인 크로마틱 컴포컬 이미징입니다. 이 기술 같은 경우는 이제 빛의 분산을 이용해서 이제 파장별로 서로 다른 높이에 초점을 맞게 되는 현상을 이용해서 높이를 측정하는 방식인데 지금 그림을 보시게 되면은 이제 저희가 의도적으로 빛을 분산시키는 렌즈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빛을 빨간색부터 파란색까지 의도적으로 이제 공간상의 분산을 시킨 다음에 그랬을 때 이제 높이상으로 발생되는 이 높이 분산, 빛의 분산에 대해서
선택적으로 우리가 반사를 시킴으로써 센서에서 이미징을 하게 되는 높이값을 측정하게 되는 이제 그런 기술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공간상에 이제 빨간색부터 파란색까지 이제 무지개와 같은 그런 빛의 분산이 만들어진다고 했을 때 어떤 물체의 높이가 지금 그림에서처럼 녹색 위치에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녹색에 해당하는 빛만 반사가 되게 되고, 그럼 그렇게 되면 그 녹색에 있는 빛만 선택적으로 필터링을 함으로써 센서 입장에서 이 높이의 값을 거꾸로 추론하게 되는, 추측하게 되는 이제 그런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 기술은 몇 가지 장점이 있는데요. 사실 이 장점들은 제가 앞에 소개시켜드린 그 레이저 그 삼각법의 단점들을 보완할 수 있는 것들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스페클이 없는 광원이죠. 그래서 광원 자체가 레이저가 아니라 백색의 LED를 사용하기 때문에 스페클 현상이 발생되지 않고, 또 두 번째는 고해상도를 얻기 위해서 MR을 크게 손해보지 않고도 이미징이 가능합니다. 그 이유는 지금 오른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각 파장별로 그 높이의 범위에 대해서 초점을 맞고 있기 때문에 그 색깔별로 그 초점의 위치가 정해져 있어서 우리가 특별히 그 MR의 범위를 크게 좁히지 않더라도 선택적으로 그 해당 파장을 우리가 획득함으로써 그 높이 범위에 대한 고해상도의 이미징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표면 재질에 무관하다는 건데요. 지금 그림에 보이시는 것처럼 요 그 도식 같은 경우는 정반사로 빛이 입사하고 있기 때문에 센서의 표면이 뭐 거울이라던가 뭐 글라스 또는 웨이퍼와 같이 매끈한 표면이라고 하더라도 이미징이 잘 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컴포컬 필터링으로 주변 광을 차단한다라는 것인데요. 이제 빛 자체가 이미 공간상에서 분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빛을 다시 포커싱을 했을 때 포커싱이 되게 되는 그 위치들도 점차 달라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광 경로 차이가 이제 각 색깔별로 달라지기 때문에 그 빛을 우리가 선택적으로 필터링하게 되면 불필요한 광들은 제거하면서 보다 선명하고 또 정밀한 이미징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반사 형식, 우리가 이제 이거를 비축이라고도 표현하는데, 이런 정반사 형식의 크로마틱 컴포컬 이미징에도 단점이 있습니다. 그 단점을 말씀드리자면, 지금 먼저 오른쪽 위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좋을 텐데, 지금 물체를 스캔하는 상황에서 지금 물체가 단차가 발생을 하게 되죠. 이제 높이를 측정하는 기술이다 보니까 물체의 경계면에서 단차가 생기게 되는데, 이러한 정반사 방식에서는 저런 단차가 있는 부분, 물체의 경계가 있는, 특별히 모서리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런 식으로 오차가 발생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각도를 갖고 입사를 하다 보니까 가려지는 부분이 발생될 수 있고, 특별히 모서리 부분에서는 보다 빛이 더 잘 산란되기 때문에 이제 불필요한 광들이 더 많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래쪽에 보시는 이제 시료의 그 이미징을 비교해 보시면, 이제 실제로는 오른쪽 그림과 같이 동그랗게 이제 그 볼 형태의 그 시료를 이미징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를 이제 비축인 이제 각도를 갖는 그 크로마틱 컴포컬 이미징을 하다 보니 스캔 방향으로 이제 저런 식으로 불필요한 노이즈들이 검출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미징에는 좀 안 좋은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위쪽에서부터 LED 빛이 조사가 되고 그 높이 방향으로 색 분산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그 물체의 높이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특정 색깔의 파장이 반사가 될 텐데요. 이 반사가 되는 빛이 이제 내부에 있는 어떤 우리가 이제 빔 스플리터라고 하는 어떤 반응경에 의해서 일부분은 이제 센서 쪽으로 이제 반사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각도가 이제 수직인 방향으로 이제 빛을 조사하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오른쪽에서 함께 살펴봤던 그런 각도에 의해서 발생되는 엣지 에러라던가, 또는 이제 각도를 가진 그 이미징을 할 경우에는 이제 정반사 이미징을 하다 보니까 이제 물체가 기울어진 정도에 따라서 이제 각도가 틀어지게 되고, 이제 그렇게 되면 이미징에 어려움이 생길 수가 있는데,
동축 광학기를 사용하게 되면은 물체의 각도가 좀 이렇게 기울어진다고 하더라도 이제 효과적으로 빛을 잘 모을 수 있게 되어서 이제 급격한 경사도의 물체를 측정하는 경우에도 잘 측정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단점도 물론 있겠죠. 단점은 지금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표면이 거친 물체를 이미징 했을 때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저기 이제 그림에서 함께 보시게 되면 이제 저희가 원래 측정해야 되는 물체는 빨간색 빛이 초점이 맺는 높이에 있습니다. 그런데 표면이 거칠다 보니 이제 반사되는 빛이 다시 광학계 내부로 잘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고, 오히려 그거보다 높은 곳에 있는 초록색 빛이 우연하게 잘 반사가 되면서 결과적으로 센서 입장에서는 이 물체의 높이가 빨간색이 아닌 녹색에 위치해 있는 것처럼 측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센서에서 측정하게 되는 데이터는 결과적으로 이제 아래와 같은 그런 파장에 대한 그 인텐시티 값을 측정을 하게 되는데, 상대적으로 빨간색보다는 녹색에서의 인텐시티가 강하다 보니까 이 위치에서의 피크가 발생한다라고 판단을 하게 되고, 그럼 결과적으로는 진짜 높이를 검출해내는 것이 아닌 이제 페이크 G 포지션이라고 되어 있는 저 위치에서 이제 물체의 높이를 계측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오차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그런 비축이나 이런 동축 시스템이 뭐 둘 중에 어떤 게 더 위에 있다라고 할 수는 없고, 이제 사용하신 어플리케이션이나 또는 상황에 맞게 적절한 기술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기술에 대한 소개였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저희가 고속 라인 스캔 3D 기술 중에서 특별히 토탈 솔루션으로 함께 제안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고속 라인 스캔 기술을 소개해 드리면서 특별히 이 고속 라인 스캔 3D 기술 내에서도 조금 더 사용자의 수요에 맞게 속도와 비용 그리고 정밀도의 측면에 따라서 조금 더 제품을 세분화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보다 빠른 속도, 그러면서도 조금 더 저렴한 장비를 구축하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저희가 레이저 트라이앵귤레이션 방식을 추천을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레이저 트라이앵귤레이션 방식은 지금 화면의 왼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지금 여러 개의 센서들을 조합하면서 전방위적인 이미징도 가능하고, 또 몇 개의 센서들을 이렇게 일렬로 배치하면서 또 한 번에 더 넓은 면적으로 이미징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속도의 차원에서 상당히 많은 이득을 볼 수 있고, 그리고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세이브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진 기술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고속이면서 동시에 나는 조금 더 정밀하게 또 수 마이크로미터 정도의 이미징과 정밀도가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분들께는 저희가 크로마틱 컴포컬 이미징 방식을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 같은 경우는 앞서 보셨던 것처럼 또 비축 방식과 크게 동축 방식이 있는데, 이 기술 둘 다 결과적으로는 스캔 방식으로 진행되는 솔루션이다 보니 어느 정도 속도를 갖추고 있으면서 동시에 크로마틱 컴포컬의 기술 자체에서 오는 그런 정밀함, 그런 장점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어플리케이션, 그런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러한 세분화된 솔루션을 제안을 드리고 있고, 여기에 덧붙여서 그런 다양한 제품들을 가지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이 제품들의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술력을 기반으로 제품 자체의 성능을 보다 업그레이드하고, 또 제품들이 가지고 있는 잠재적인 약점들을 보완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예로 저희가 이제 아까 레이저 트라이앵귤레이션을 소개해 드릴 때, 그 주변에 있는 어떤 다른 물체들에 의해서 다중 반사가 일어나고 또 그거에 대한 노이즈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저희는 이제 이러한 단점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저희의 기술력과 또 개발 방향을 이제 협력사 또는 제조사와 이제 전략적으로 또 소통을 하면서 그런 아이디어를 제시하기도 하고, 또 성능을 검증하고, 또 결과적으로는 품질 기준까지 저희가 수립을 하면서 이제 보다 성능을 최적화하려는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크로마틱 컨버컬에서도 유사하게 이제 엣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에러들을 이제 저희가 뭐 조리개를 조절한다거나 하는 방식들, 여러 가지 방식들을 통해서 이제 기존의 제품들에서 발생했던 엣지 에러들을 이제 그림에서의 위편과 같이 노이즈를 개선하고 보다 선명하고 또 뚜렷한 이미지를 얻을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그런 기술력을 함께 더해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고 하면 이제 이런 기술들이 실제 저희 산업 현장에서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를 간단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먼저 이제 레이저 프로파일러의 어플리케이션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2차 전지입니다. 그 2차 전지에서도 다양한 요소들에 저희 레이저 프로파일러가 적용이 되고 있는데, 먼저는 이제 배터리의 용접 부분, 이제 웰딩이라고 표현되는 배터리의 용접부를 검사하는 어플리케이션입니다. 그래서 실제 2D에서는 이제 잘 볼 수 없는 그 용접의 어떤 깊이라던가 아니면 용접의 모양 같은 것들을 보다 정밀하게 계측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글루, 접착제가 어떻게 잘 도포가 되어 있는지, 또는 표면에 어떤 찌그러짐이나 스크래치는 없는지, 이런 표면 외관 검사도 같이 적용이 되고 있고, 또 모바일 디스플레이에서도 적용된 사례들이 있는데, 모바일의 핸드폰에 들어가는 글라스의 표면이라던가 렌즈의 표면 검사, 그리고 프레임과 접착제가 어떻게 잘 배분되어 있는지에 대한 외관 검사, 그리고 각 요소들, 각 부품들이 이제 잘 공정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외관 검사도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또 그 밖에 레이저 트라이앵귤레이션은 뭐 정밀도 부분에서는 조금 손해가 되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웨이퍼의 표면 검사라던가 또 그 웨이퍼 로드의 외관 검사에도 적용이 되고 있고, 특별히 자동차나 철도같이 이렇게 보다 매크로한 또 큰 볼륨의 검사에도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크로마틱 컨포컬 이미징에 대한 어플리케이션 사례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비축 크로마틱 컨포컬을 먼저 볼 텐데, 아무래도 이제 정밀도가 높은 기술이다 보니까 이제 반도체 시장에서 많이 적용이 되고 있고, 특별히 이제 반도체 패키징 이후에 패키징의 어떤 디멘전 검사라던가 아니면은 이제 디펙이 있는지 디펙의 유무 검사, 또는 이제 칩 자체의 인스펙션 검사가 가능하고, 특별히 최근 각광받고 있는 기술 중에서 이제 BGA라고 그 볼 그리드 어레이라고 하는 그 볼 자체의 어떤 외형이라던가 또 치수를 측정하고 결함이 있는지 없는지를 분석하는 이런 어플리케이션에 상당히 활발하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실리콘 웨이퍼 표면에 있는 스크래치라던가 디펙 검사, 그리고 또 스크라이빙 한 이후에 웨이퍼 절단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떤 크랙이라던가 디펙 검사에서도 적용이 되고 있고, 그 밖에 실버 에폭시라던가 아까 그 레이저 프로파일러와 같이 배터리 용접 검사, 또는 그 밖에 UV 경화 접착제 검사 같은 그런 볼륨 검사에서도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런 비축 크로마틱 기술은 지금 화면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다층막 검사도 가능한데요. 우리가 단순하게 단층막에 대한 높이만 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측정하고자 하는 높이가 여러 층인 경우에도 각 높이별로 서로 다른 파장대가 반사가 되기 때문에 동시에 여러 층의 높이를 함께 한 화면에서 검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아래와 같이 플랫을 하게 되고, 이것을 이제 프로그램으로 구현을 해서 3D 프로파일을 이제 얻을 수도 있는 이런 어플리케이션 사례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동축 버전에 대한 어플리케이션입니다. 동축 버전 같은 경우는 특별히 이제 비축에서 있었던 그런 각도에 대한 단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많이 적용이 되고 있는데,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왼쪽에 있는 카메라 홀 검사에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메라 홀 같은 경우는 이제
구멍은 좁은 대신에 이제 깊이가 깊다 보니까 이제 각도를 갖는 비축 기술로는 이제 내부까지 정확하게 검출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동축 어플리케이션이 활용이 되고 있고 그리고 오른편에 보이는 이제 상당히 작은 범프 사이즈, 볼 사이즈의 검사라던가 솔더 핀의 이제 외관 검사, 높이 측정에도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파트로는 실제 이러한 기술들이 이제 제품단에서 어느 정도 정량적인 수준을 가지고 있는지 함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레이저 프로파일러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속도에 장점이 있는 기술이다 보니까 이제 지금 붉은색으로 네모칸 쳐 있는 부분을 보시면 이제 메저링 레인지가 나와 있는데요. 메저링 레인지는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높이를 측정할 수 있는 범위를 뜻합니다. 그래서 작게는 4mm부터 길게는 650mm까지 상당히 넓은 측정 범위를 가지고 있는 기술이고 또 FOV 그러니까 볼 수 있는 이 화각도 적게는 10마이크로 정도, 10mm 정도 수준부터 시작해서 600mm 또 1m 이상까지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상당히 넓은 시야각을 가지고 있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이런 정도 수준이 저희 시장에 나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뭐 이런 제품들도 동일하게 레이저 프로파일러로서 이제 제공을 하고 있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도 또 비슷한 성능 수준을 가지고 있으면서 특별히 조금 더 가격 경쟁력을 갖춘 그런 제품들도 저희가 레이저 프로파일러로 제안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이러한 기술들을 실제 프로그램상에서 어떻게 구현될 수 있는지를 소개하면서 발표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먼저 이제 레이저 프로파일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셜록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정보들을 같이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길이와 높이, 뭐 각도, 두께, 그 다음에 그러한 정보들을 보정할 수 있는 기능까지 함께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 크로마틱 컴포컬 같은 경우는 이제 고픽셀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게 되는데요. 특별히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인터넷 창에서 구현이 되고 있죠. 그래서 특정 제품의 IP에 접속을 하게 되면 특별한 프로그램이 없이 웹 기반으로 제품을 컨트롤할 수 있고 또한 이제 그렇게 얻은 데이터들을 후처리할 수 있는 몇 가지 펑션들도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데 뭐 앵커링이라든지 또 검출이나 측정에 최적화된 몇 가지 함수들을 제공하고 있고 또 이미 프로그램 자체에 빌트인 되어 있는 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얼라인이라던가 뭐 검출 또 측정 그 다음에 뭐 OCR과 QR 코드를 인식하는 이런 특정 어플리케이션에 특화된 툴들도 이미 확보를 하고 있고 또 마지막으로 이미 측정된 이미지들을 이렇게 이미지 자체를 트랜스포메이션 하는 로테이션이라든가 이제 움직이게 되는 그런 트랜스포메이션이라든가 아니면은 몇 개의 이미지들을 하나로 합치게 되는 스티칭 뭐 또는 아래쪽에 함께 볼 수 있는 뭐 진동에 의한 노이즈도 보정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몇 가지 툴들도 함께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엠비전의 양찬석 과장님의 주제 발표 잘 들었습니다. 네, 라인스캔 3D 기술에 관련해서 라인스캔 어쨌든 그 레이저 트라이앵글레이션 레이저 이제 프로파일러라고도 하죠. 그리고 크로마틱 컴포컬 기술까지 두 가지 기술에 대해서 뭐 자세한 설명 그리고 이제 제품 솔루션 그리고 애플리케이션까지 이제 살펴봤는데 결국에는 뭐 이런 좋은 솔루션이 있지만 고객이 결국엔 성공적으로 도입하기 위해서는 뭐 고객이 준비해야 될 것들 혹은 뭐 이런 것들을 도입하기 전에 뭐 사전에 미리 조금은 성공적으로 구축하기 위한 뭐 어떤 팁 이런 게 좀 있을 것 같은데 예, 뭐 제안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은 기술 자체에 대한 어느 정도 이해가 필요하겠지만 사실은 그래서 결국은 어떤 계측을 하고 싶은지 어떤 걸 이미징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고객 입장에서 명확하게 정의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뭐 반도체의 웨이퍼를 보고 싶은데 그 웨이퍼의 어느 부분을 어느 정도의 정밀도로 어느 정도의 속도로 보고 싶은지에 대한 어떤 명확한 규정이 먼저 필요하고 또 그거를 이제 솔루션을 찾는 과정에서 또 적절한 파트너를 잘 이렇게 알아보는 게 중요한 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어쨌든 뭐 중요한 파트너, 엠비전과 같은 파트너들을 통해서 어떤 컨설팅도 진행을 네. 하시죠. 네. 컨설팅부터 해서 이제 어떤 원스톱 서비스를 받는 것도 상당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주제 발표 이제 쭉 진행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뭐 덧붙이고 싶으신 말씀이나 뭐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면 한 말씀 하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머신비전 시장에서 2D 그 검사와는 다르게 3D 검사 같은 경우는 처리해야 되는 데이터 양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늘 속도에 대한 제약이 있어 왔는데요. 그래서 사용자 입장에서는 이러한 속도의 제약을 극복하기 위해서 항상 고속의 기술들을 찾는 수요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그런 고속의 니즈를 해결하기 위한 솔루션을 먼저 소개해 드렸고 그러면서 그런 솔루션 중에서 그 고속 어플리케이션 내에서도 좀 더 세분화된 솔루션들 그리고 그 솔루션에 덧붙여서 가치를 더해드릴 수 있는 그런 솔루션들을 이번에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사용하시는 그런 환경 또 어플리케이션에 적합한 기술을 찾을 수 있는 이제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쨌든 뭐 3D에 대한 수요들이 이제 많아지고 있고 정밀도, 속도까지 요구하는 그러니까 니즈가 상당히 복잡해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면 엠비전으로 연락 주시면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될 수 있겠죠?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 엠비전 양찬석 과장님의 주제 발표였습니다. 오늘 소중한 인사이트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